네, 김승현의 뉴스탑1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정성껏 골랐습니다. 네 분의 뉴스 고수와 함께합니다. 네 분의 뉴스 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자, 상하이와 강원도 춘천 두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곳에선 새로운 문을 연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러고 아쉬워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도장 찍는 사람들한테 돈이 받쳐줘야 하는지 그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즈니 테마파크 중국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가요, 오늘 성대한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문을 연 거죠? 네, 화려한 세레모니가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디즈니의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 중국 상하이입니다. 미국 LA나 플로리다가 아니고 이런 게 들어섰군요. 네, 뭐 첫날 입장권만 해도 안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곳이죠. 한 1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송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선 거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다 돈이잖아요. 우리의 민생이고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중국 GDP의 0.8% 정도를 더 끌어올릴 것이고 10년 내에 한 5천만 명이 갈 것이라는 이제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 3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테마파크의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입장식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의외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존의 캐릭터랑 헷갈릴 수 있는 드레스나 이런 그 코스튬을 입고 가는 거는 금지가 됐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안 된다. 또 중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폭죽도 안 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뭐 바퀴 달린 신발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관람객들은 입장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다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단은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 보면요. 자, 황포강 건너편에 저렇게 초고층 빌딩이 있는 상하이, 그리고 오른쪽에 전통의 얼굴을 갖고 있는 상하이입니다. 저곳에 중국이 야심차게 디즈니랜드 문을 열었고 매년 경제성장 추가분이 0.8%포인트.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니거든요.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한다는 것, 우리가 짓고 싶었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저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사정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짓고 싶은 레고랜드 관련된 수사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호반에 짓겠다는 곳인데, 자, 어느 곳에 짓겠다는 건지 올 8월이면 빠르면 8월이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저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레고랜드가 굉장히 좋은 효자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99년도부터 결국은 시도가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 이천에 짓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이제 규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다시 이제 2010년도에 레고랜드사와 강원도가 협약을 맺고 춘천시에 건립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춘천 중도에 있는 부지에 문화재청이 청동기 유적지를 발견해가지고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또 지연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보다도 비리 혐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검찰이 파악한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보고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자,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 민모 씨가 있는데 춘천시 부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의 정무특보를 지냈던 옛 특보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재판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 전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 씨가 2004년 6월에 이제 춘천시 부시장에게 어떤 그 현금을 또 건네고요. 또한 또 최문순 도지사의 전 전무특보에게도 역시 그 현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 건넸다는 그런 진술이 있는데요.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는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정치자금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뇌물공여 이런 죄들인데요. 6월 3일에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혹시 이런 비리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레고랜드 사업에 있어서 더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레고랜드라는 것이 이제 해외의 사례인데 만들어진 다음 저렇게 조그만 조립식 장난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와서 즐기게 만드는 그곳인데 비리로 얼룩졌을 가능성이 벌써부터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요. 최문순 지사의 동생, 공직이 없어 보이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오늘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한 내용은 춘천 부시장 이모 씨가 강원도지사 최문순 도지사의 그 동생이 언급된 메신저 내용을 네. 이 민전 대표의 측근과 나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수사 칼날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네. 검찰은 일단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춘천지검은 이 메신저나 문자 문자가 오고 간 네. 곳에 최문순 도지사의 동생의 이름이 언급됐을 수는 있지만 네.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거나 네. 그런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급해진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싶을 때 최문순 지사의 동생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거지 그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됐던 거 아직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손수 변호사. 네. 자,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어제도 왜 우리 이렇게 규제도 많고 돈 버는 사람이 일방적인 특혜를 받으니 안 된다면서 안 되는 것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비리로 얼룩졌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꼬여 있는 거죠? 사실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업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유치하고 싶어 했고요. 네. 또한 또 실제로 레고랜드가 개설돼가지고 열리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또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거래들이 있어 왔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뇌물 혐의라든지 게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동안 이러한 소문들이 무성했다는 점을 볼 때 네. 실제 그런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좀 불법적인 걸 통해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게 없어져야만 정말 좀 공명정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이익들이 지자체, 국민 그리고 국가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허가권 갖고 있고 도장 찍어야 되는 권한을 가진 분들, 권력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자꾸 돈이 가야 하는지. 일단 뉴시스가 저렇게 보도했고 검찰은 가능성만 얘기한 채 사실관계는 부인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얘기를 좀 하나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업들이 이제 20대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이스타항공이라고 저가항공이 있습니다. 이 취업 과정에 조종사 훈련 과정에 또 논란이 좀 하나 되고 있는 게 있죠. 네,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열정페이인가 싶습니다. 네. 이 조종사들이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받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을 네. 신입 조종사들한테 직접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종사가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정식 조종사는 아직 아니지만 14명들 이제 고급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약간 이례적이었던 거는 소문은 일단 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소문뿐일까 하고 있었더니 실제로 이게 교육비 8천만 원을 내야 입사가 확정된다. 이렇게 당시 신입 조종사 14명한테 회사 측에서 통보를 한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직했는데 월급도 받는데 동시에 8천만 원이란 교육비를 내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떻게 이거를 낼까? 붙기는 붙었는데 돈 내는 게 걱정이다. 그래서 조종사 중에서 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뭐 아파트를 판 사람도 있었고 네. 뭐 한 7명 이상은 빚을 내서 이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에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지는 못하니까 3번에 걸쳐서 3천만 원,
3천만 원, 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회사에 내고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서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훈련생들 이제 조종사가 되고 싶은 분들 교육은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분이 이직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좀 내놓고 좀 오래 다니라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항공사도 이런 식의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제 네. 그러면은 저가 항공사라서 그런 것이냐? 네.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도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근속해라. 최소 4년 혹은 5년 이상을 근속해라는 조건을 내걸지만 대신에 비용 부담은 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10년까지도 근무해야 되고 네. 아시아나항공은 아예 그런 근속 조건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의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실제로요. 이제 뭐 기간이 꽤 진행이 되기 때문에 14명이 2013년에 입사했습니다. 그중에 9분이 그만두고 5명은 이제 완주를 해서 정식 부조종사가 됐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냈던 거잖아요. 근데 2013년에 입사했던 분들 가운데 한 명은 탈락했는데 교육비를 돌려받았네요. 네, 5,100만 여기서 원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네. 드러나지가 않았으면 그냥 뭐 조종사들이 그냥 계속 근무를 했을 텐데 네. 누군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교육비를 조용히 5,100만 원 정도 돌려받은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네. 이상하다. 막판에 떨어졌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돌려받지 않을 텐데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왜 5천만 원이 넘을까 해서 네. 이제 남아있는 조종사들이 교육비 네. 내역서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유니폼 비용, 심지어 급여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요. 지금 5월 27일에 첫 네. 재판이 열려서 앞으로 뜨거운 법정 공방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이제 훈련생들이 사실 정식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종하지 않잖아요. 교육생 신분, 취업은 했으나 교육생 신분 같은데 이런 동의서 쓰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법적으로 볼 때 이제 부재소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정말 그 공정한 상태에서 대등한 상태에서 본인의 진위에 의해서 사인을 했을 경우에는 네. 저거와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취할 경우에는 소각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일단 부기장 되기 전에 교육 기간 중간에 완주 못하고 떨어지면 2천만 원은 돌려준다 했으니까 근데 앞에 분은 5,100만 원 받았잖아요. 좀 네, 그렇습니다. 약속하고 또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긴 있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한데요. 네. 다른 좀 유사한 사례의 그런 좀 비춰본다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해외 위탁 교육을 보내거나 출장을 보내면서 선진 기술을 배워와라.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럼 갔다 오면은 뭐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니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제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 1억 원을 들여서 외국에 보내서 1년 동안 공부를 시킬 테니 갔다 오면 5년 내지 7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라. 다른 네.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가 지급한 그런 교육비나 체재비를 다 이른바 토해내라. 이런 내용의 그런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네. 그동안은 유효했다가 1996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우에도 좀 이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양쪽 주장, 현재 이 양쪽 그룹은 소송 중입니다. 자, 전북 지원에, 군산 지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장이 양쪽 다 다르거든요. 이분들 교육생들은 난 2,800만 원어치밖에 받은 게 없다 그러고 자, 이스타 항공에서는 무슨 소리냐. 월급 나가지, 장소 나가지, 조종 훈련 비용 나가지 2억이 넘는다. 실제 교육만 해도 6,800만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되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네.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액수가 되겠는데요. 좀 전에 화면 보신 대로 제 교육생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실제로 교육에 투입된 돈은 3천만 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스타항공 측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그 자료를 보면은 1인당 총 2억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같은 게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네. 거 다 뗐을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의 네. 주장이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종사 교육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건 이해가 좀 되고요. 또 20대 취업을 원하는 그 젊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궁박한 상황이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쉽지 않은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다툼, 민사소송을 통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씁쓸한 20대의 모습,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스타 항공에게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직접 전화 통화를 했지만 홍보팀에서는 일단 재판 중이니까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타 항공의 직접적인 의견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